안녕하세요. 얼마 전 얼굴 편평 사마귀 때문에 병원을 방문했었는데요. 이전에도 한번 제거한 적은 있는데 그때 한 10개 정도 했었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도 가벼운 마음으로 갔는데 얼굴이랑 목까지 사마귀가 100개가 넘는다고 하네요. 이거 다 제거하려면 100만 원 정도 비용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일단 생각 좀 해보겠다고 했는데 사마귀가 전염이 된다고 하네요. 그래서 혹시나 가족한테 울물까봐 큰돈 들여서 레이저 받았습니다. 얼굴 다 뒤집어졌어요. 보통 편평 사마귀가 이렇게까지 많을 수 있나요? 재발률도 엄청 높다던데. 이번에 시술 받은 거 다시 생기진 않겠죠? 제발 안 되게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. 편평사마귀가 원래 이제 뭐 100개 이상 뭐 이렇게 나기도 하는 건가요? 원래? 사실 뭐 100개 막 이러면 많은 것 같잖아요. 근데 네. 사실 100개 정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참 많고요. 실제로 세보면 100개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. 실제로 봤을 때는요. 보통 뭐 많다 그런다면 수백 개씩 있죠. 네. 이게 편평사마귀가 이제 지금은 100개지만 100개가 한 번에 뭐 피부에 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. 이게 보통 한두 개 나다가 이게 뭐 주위의 피부에 확산이 된다든지 네. 해가지고 이제 100개가 된 것 같은데, 확산을 좀 억제를 하려면 생활 방식이라던가 뭐 스스로 이제 액션을 취해야 좀 확산을 좀 방지할 수 있는지. 처음에는 그냥 뭐 뾰루지나 뭐 잡티가 생겼나 이러다가 어느 시기가 돼서 이제 조금 이제 피곤하거나 뭐 과로를 했다던가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보통 뭐 여성분들 마사지 샵 가시죠. 그래서 이제 기분 전환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여기 이제 스크럽이나 이제 필링을 가볍게 딱 하셨을 때 확 번져요. 네.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기분 전환하러 뭐 어디 등산증 간다던가 뭐 운동한다던가 뭐 자외선 쬐면서 뭐 자전거 라이딩을 했다던가 하고 난 다음에 확 퍼지죠.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악화되거나 개수가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는 피곤할 때 사실 푹 자고 쉬어야 돼요. 근데 자꾸 이제 피부에 뭘 자꾸 뭐 이렇게 광내려고 하고 뭐 네. 이렇게 햇빛 보면서 너무 무리하게 또 뭐 땀내거나 이런 것들 좀 주의하시고 네. 오히려 푹 자고 휴식을 취한 다음에 좀 이제 몸이 개운해졌을 때 그때 이제 조금씩 이제 외부 활동이라던가 피부 관리도 오히려 안정 상태에서 조금씩 해나가야 되겠죠. 근데 이게 뭐 한마디로 말해서 푹 자고 푹 쉬고 이제 뭐 이런 게 이제 면역에 좀 네. 도움이 좀 많이 된다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어서, 구체적인 방법은 있을까요? 어떻게 보면 이제 푹 자고 뭐 푹 쉬는 것 너무나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율무 같은 거라던가 어떤 특별한 어떤 행동이나 음식이라던가 이런 것들 섭취해서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를 해요. 사실 율무는 이게 면역을 증강시키는 약은 아닙니다. 실제적으로 이제 비정상적인 조직을 탈락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요. 또 면역을 증강시키는데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들이라던가 건강보조식품들은 뭐 여러 가지 뭐 홍삼류라던가 또 요즘에 많이들 드시고 있는 뭐 프로폴리스라던가 이런 것들이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.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그런 것들보다도 사실 더 위에 있는 게 사실 푹 쉬시고 그런 것들을 일부러 사 드시지 마시고 오히려 삼시세끼를 좀 질 좋은 음식으로 드시는 것이 더 좋은 면역 증강 효과를 가져올 겁니다. 그래서 먼 데서 찾으시려고 하지 마시고 가까운 데서 찾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그 편평사마귀가 나서 이제 이제 뭐 제거 치료를 하러 이제 병원에 갔어요. 네. 병원에 가서 이제 뭐 레이저든 뭐든 해가지고 제거를 했는데, 네. 제거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좀 나아지신 분들도 좀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이제 좀 재발이 된 경우도 굉장히 이제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. 네. 네. 그래서 이 편평사마귀가 계속 재발하는 이유가 혹시 어떤 것이 있을까요? 그렇죠. 일단 재발을 자주 하는 이유는 이 질환이 원인적으로 봤을 때 바이러스의 감염이기 때문에 그래요. 바이러스를 없애지 않고 이제 바이러스가 만들어 놓은 사막이라고 하는 조직을 제거했을 때 바이러스는 어딘가에 또 이제 숨어 있다가 사마귀를 또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. 네. 그런 원인 때문에 이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 사마귀 조직을 제거하거나 뭐 파괴하는 걸로는 사실 해결하기가 좀 어렵죠. 네. 이게 보통 사람들이 이제 느끼는 게, 생각을 하는 게
이제 면역력이 좋으면 바이러스에 감염이 이제 쉽게 되지 않는다. 사마귀 같은 경우도 이제 면역력하고 좀 깊게 관련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만 알고 있고 이제 구체적으로 뭐 이제 면역하고 그다음에 바이러스랑 뭐 네. 이런 그 둘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그 면역하고 바이러스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. 제일 기초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기초기 때문에 또 어려워요. 그렇죠. 이게. 기초가 어렵죠. 네, 그렇더라고요. 그러니까 면역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이제 세포입니다. 세포의 작용이에요. 우리 몸 어딘가에 어떤 면역 작용을 하게 되는 세포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세포들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병원 미생물이 들어왔을 때 자동으로 처리를 해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면역력이 건강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 건강은 사실 정상일 때를 의미해요. 우리는 못 느끼죠. 감염이 됐는지도 모르고 뭐가 치료가 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단계에서 다 해결을 해버립니다. 우리가 느끼는 단계는 뭐냐 하면 감기로 예를 들자면 감기에 걸렸는데 침이 나고 열이 나고 그래서 이제 알아 누우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. 그랬을 때 우리 막 이제 열이 나고 이러죠. 그럼 이 열이 나는 게 바이러스 때문에 뭐 감기 바이러스 때문에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열이 났다라는 것이 면역 세포들이 막 공격을 하면서 염증을 만들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열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. 피부에 상처가 나서 고름이 생기는 것도 우리가 면역 기능이 없으면 고름이 안 생겨요. 네. 그냥 피만 나다가 맙니다. 오히려 출혈로 죽겠죠, 사람들이. 네. 그런데 염증이 생겼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면역세포의 기능이 활발하게 작동을 한 거고, 면역세포와 바이러스 간의 어떤 반응이 끝난 다음에 그 세포들이 죽어서 부패되는 것이 바로 농이에요. 그러니까 농이 형성이 됐다라는 것이 바로 면역작용의 현상인 거죠. 그럼 이 사마귀 바이러스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? 바이러스가 침입해서 사마귀를 만들 때 우리 면역세포들이 작용을 하게 되면 되게 간지럽습니다. 막 간지럽고요. 빨갛게 부풀어요.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면역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, 면역 반응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, 이런 반응이 사실 우리 편판사마귀를 오랫동안 알고 계시는 분들은 잘 안 일어납니다. 그래서 그냥 조금씩 증가해요. 그런 것들이 이제 면역과 바이러스와 어떤 관계, 반응에 의해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좀 현상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오늘은 편평사마귀 이제 확산과 재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았는데요. 원장님 마지막으로 이 편평사마귀 때문에 네. 100만 원을 플렉스하신 이분 네. 이분께 한마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단 아까 사연 정말 잘 들었는데요. 굉장히 이제 뭐 돈도 들이고 뭐 여러 가지 가족들의 이제 전염도 걱정되고 해서 큰 마음 먹고 치료를 했는데 다시 악화되고 그러니까 이제 속이 상하셨을 것 같아요. 근본적인 치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원인을 치료하는 원인 치료입니다. 그래서 제거 치료에 실패를 하셨다면 원인 치료인 근본적인 면역 치료를 일단 고민하시고 빨리 완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